빠졌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뭐 협상은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상회담에서 잡음이 나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인 구체적인 이 가시화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말씀하신 때 앵커님이 처음에 서두에서 기대감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조선주도 이제 수혜는 계속 받겠지만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다음 뭐 방산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뭐 지금 원전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 폭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결과가 나오면 주가 폭락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도 이미 이제 주가가 그 전에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죠. 그런 것처럼 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보면 박스권 등락이에요. 왜냐하면 8월 첫 거래일 첫날부터 120포인트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번 주에 또 폭락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올라갔는데 21선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100을 기준으로, 이제 저번 주 3,100을 깼지만은 결국 3,100 깨고 나서 거기서 반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매도 구간이에요. 그 박스권 등락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월 한 중반까지도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다시 오르고 그런 박스권 등락이 계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박스권 등락이 오래 진행이 되면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랠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랠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6월 달처럼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신고가를 내는 장, 그런 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뭔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별 중성주라 그러는데, 네. 개별 중성주에서 작은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그런 데서 이제 시세들이 크게 나요. 왜? 속된 말로 해먹을 것들이 없거든요. 대형주들도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고, 뭐 이제 우리 일명 이제 조방원이라 해서 조선 방산, 원전, 네. 이것들도 이제 시세들이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재미없거든요. 오히려 잘못 들어가면 이제 물린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테마성도 지금 좀 약해요. 그러니까 테마가 살아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테마가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개별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에서도 이슈가 있거나 이제 뭔가 재료빨이 좀 있는 것들, 이제 시세가 근데 안 터진 것들. 그러니까 일명 방금 막 얘기했듯이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그 네. 사인을 그걸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 모나미 펜촉만 모나미라고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수제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가격은 뭐 한 10만 원, 15만 원. 예.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전혀 관심도가 없던 종목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소외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종목들보다는 개별 중성주에서 잘 모르고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서 아마 수익률 게임이 9월 달에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이슈가 좀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또 저가면서 기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상승이 나와도 3일 이상 올라가면 그 고점이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박스권 등락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한 3일 정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예. 따라 들어가고 싶어도 손을 꽉 묶어요? 네, 그렇죠. 손을 딱 묶고 이틀, 3일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거기서 저가면서 하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팔아줘야 돼. 안 팔고 내버려 두면 요즘은 급등이 나와도 다시 다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급등 나올 때 팔고 이제 폭락시장에서 다시 매수하고,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빠지는 부분에서는 3,100을 다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폭락에서는 조정에서는 기회다. 대신 이제 올라갈 때는 팔아줘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조정은 또 저가면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 참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시장을 쭉 보시면서 작은 종목인데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1등급 대장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6월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6월 17일자로는 SKAI 가지고 오셨습니다. SKAI 역시도 50%가 넘는 수익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6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7월달로 넘어와 보시면 FSN 48%의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에도 엔캠 추천해 주셨고요. 4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오셨던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한전기술을 말씀하시고 워낙에 또 잘 가서 나만 없어 한전기술이라고 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95%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 질문 드리기도 참 쑥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동은 저번 주에도 제가 AS를 해드렸듯이 이제 파동이 남아있다. 네. 근데 이제 팔아야 된다. 맞아요. 급락이 나왔는데 10만 원 이상이나 11만 원대는 파동이 남았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제가 여기서 또 해드렸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나오면 꼭 파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급락 나왔어요. 10만 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으면은 10만 원대에서 파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더 갑니다 얘기하고 나서 폭등이 나왔잖아요. 더 갑니다 얘기하고 나서 폭등이 나왔는데 그때도 11만 원 넘어갈 때 꼭 저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또 7월 초반에는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한번 이제 파동이 또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뭐 AS를 뭐 거의 지금 2달 넘도록 대주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제 9월을 코앞에 두고도 예. 우리 5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한 1, 2주 또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9만 원 이하는 매수인데 떨어지면 9만 원 근처나 이하는 매수예요. 해도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만 원 넘으면 매도를 쳐셔야 돼요. 12만 원까지 갔지만은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 내가 만약에 11만 원에 물렸어. 그럼 내가 11만 원 가격까지 꼭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내가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래도 손실이 폭이 줄어들잖아요. 10만 원 넘어가면. 네. 그럼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이제 시세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당장은 안 그러겠지만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물론 이제 북미 쪽에 이제 막 수주가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해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조선주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협력 관계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쪽에 수주가 더 늘어날 확률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급등하면 팔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18% 급등하고 나서 10만 원 딱 넘어가니까 바로 고점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못 벗어나니까 또 한 번 이제 한번 저점이 잡히면 또 한 번 또 10만 원 파동이 나오면 반드시 빠져나오시기 기회 바라겠습니다. 줄 때. 예.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한전기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좀 아직 내가 물려있다, 너무 뒤늦게 따라붙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10만 원 기회 줄 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가격선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딱 검색하시면 매번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종목 함께 찾아나가는 무료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내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나가시면
좋은 종목 매일매일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 종목이죠. 이때는 이제 대신 방송에 한번 나와 주셨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너무너무 잘 갔습니다. 108%.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제 5월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늦게 따라 붙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이 종목 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동은 제 생각에는 8월 달에 보면 박스를 못 벗어났는데 이게 이제 19,000원이 고점이죠. 네. 그러니까 17,000원대까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만 이달에는 올라가면 다시 빠져요. 왜냐면 저 거의 90%는 종목들이 다 박스권이에요. 조금 올라가잖아요. 2, 3일 올라가면 반드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스윙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장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장세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우리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세가 또 크게 났잖아요. 네. 근데 물량이 완전히 이제 7월 중반 이후에 쭉 빠졌다가 물량이 아직 거의 털고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7,000원대 이상까지는 파동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정기술처럼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저거를 다시 넘어간다. 뭐 2만원, 25,000원 이렇게 목표가 보지 마시라고. 왜냐면 저 고점을 다시 넘기려면 시장이 더 강해져야 돼요. 결국은 3,300을 넘어가는 그 장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저기까지 가거나 저걸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조정 거치고 나서 3,300을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감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면 올해 연말까지 3,4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반대로 3,000 이하로 내려오는 그 조정 그 장세가 안 나왔거든요. 3,100 이하는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장이 안 끝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반드시 올라갈 때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점 매수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14,000원 근처나 네.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좀 팔아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내가 지금 너무 뒤늦게 따라 붙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것도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은 저항대 진입이에요. 지금 4만 원대 이상이 저항이에요. 근데 고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도 실렸어요. 하지만 이걸 강하게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큰 그림에서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들은 주춤하지 않아요. 단기에 조정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뚫어버려요. 근데 지금 거래는 많이 실렸지만은 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4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또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고 나오세요. 두산테스나도. 아직 파동 한 번 조금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이 한 번 정도는 남기는 했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께 파는 매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17일자 종목입니다. SKAI 같은 경우에는 뭐 50%가 넘는 수익입니다. 61%대 수익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앞으로? 이것도 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시세 안 날 거라고. 맞아요. 네, 인공지능 테마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네. 안 붙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테마도 안 붙습니다. 뭐 조선이든 뭐든. 근데 이제 차별화는 좀 될 거예요 아마. 조선주에서도 뭐 일부는 시세가 끝나지 않은 것들은 좀 차별화는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인공지능 테마가 한번 붙을 것 같으면서도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든 지금 안 붙어요. 하다못해 대북 테마가 일주일 전에 붙었어요. 네. 근데 한 3일 이상을 가지 못해요. 다시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주들이 또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야, 만나자. 우리를 위해서. 네. 반응을 안 해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자꾸 김정은이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이 보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 만납시다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더 테마가 세져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정부에서 계속 지금 100조 뭐 펀드 조성해서 뭐 밀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해요. 무겁습니다. 근데 시세가 사실은 6월달에 대체로 많이 났어요.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테마가 안 붙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점이 지금 1,450원이거든요. 뭐 저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봐서는 제가 그때 4,000원 파동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물량 매집이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근데 테마가 안 붙다 보니까 박스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거에서 5거래일 만에 60%가 팍 터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인공지능 테마가 셌었을 때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 테마가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는 괜찮지만 단기는 들어가 봐야 시세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개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좀 길게 본다면은 만약에 들어가서 선침해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참고 가면 시세는 날 거라고 봅니다. 진득한 성격을 가져야지만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한 2, 3개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패턴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주셨습니다. SKAI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넘어갑니다. 7월 15일자 종목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고 우리 파트너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꾸준하게 AS를 해주시고 계세요. 요거 좀 많이 어떻게 빠지지는 보세요? 않았는데 네. 추천하고 나서 한 7, 8% 이상 손실인 것 같긴 해요. 10%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22만 원대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폭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네이버는 뭐 다시 AI 쪽의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되고요. 정부 정책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건 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7월 중반 이후에 이게 이제 6월 달에 시세가 터지고 나서 7월 중반 이후에 아까도 인공지능 테마도 안 붙고 네. 대형주들도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잘 안 나요. 한 3, 4% 올라가다 다시 빠져버리고. 근데 지금 22만 원 자리에서는 지금 60선을 깨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9월 달에는 폭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수혜를 충분히 탈 수 있고 또 실적도 뭐 웹툰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네이버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장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종목이죠. 예. 그렇죠. 시장이 이제 네이버 같은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박스권 등락하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에 한 달 이상 갇힌 것 같아요, 지금. 9월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진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김선 상남자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절대 수익률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 이제 쿨하게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자 종목이었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48%의 수익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뭐 1차 목표를 4,000원 정해드렸는데 45원 차이로 달성을 못 시켰어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 달성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1차 목표를 정해드리는 가격 근처로 가면 반드시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다 빠졌어요. 다 빠졌잖아요. 급등한 거. 이제 2,700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파동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3,955를 다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꽤 많은 파동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자회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자회사 이슈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000원도 넘어서 5,000원까지도 파동이 남아 있는데 폭락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 목표를 달성할 때는 차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700원 이하 조정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7월 달에 이제 2,5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지면 매수를 해도 되는데 단기간에 다시 폭등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횡보가 더 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9월 한 초반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재매수 타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매수 하실 수 있는 구간과 시기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7월 29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엔캠은 43%대 수익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지금 추세는 좋아요. 제가 이제 전액 관련해서 엔캠이 네. 캐파를 증설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딱 추천하고 며칠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간다고 얘기 한 번에 했는데 예상대로 더 갔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AS 할 때 더 갑니다 하면은 폭등이 반드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95,000원이 고점인데 일주일 정도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95,000원을 뚫고 가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파동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도 95,000원을 못 뚫으면 전량 매도를 하십시오. 그럼 다시 폭락합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는 살아있어요. 오늘도 이제 9만 원대 터치하고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고점 치고 나서 2주 차에서 고점 돌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3주 차를 넘어가면 그러면 폭락해버려요. 왜냐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안 띄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폭락하면 나중에 이제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저점이 잡히고 다시 또 폭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서 95,000원 뚫을 것 같다. 그럼 더 가져가세요. 못 뚫으면 전량 매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폭락하면 다시 잡으세요. 폭락하면 7만 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폭락은 안 하겠지만은 일주일 정도를 더 기다려서 보고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이 정말 깔끔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말씀하셨던 눌림목에서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 싶으실 때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장 전에 이렇게 방송을 켜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수익률 좋은 종목들 SKAI라든지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미리미리 선별해서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규 인원을 줄이고 정말 오랜만에. 채용을 줄이고 로봇을 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쵸. 어쨌든 로봇주들이 좀 그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에서 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안 난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네. 예, 조정시에 선점을 해도 된다. 그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김정은 만나고 싶다. 네. 근데 김정은은 반응을 안 한다. 하지만은 대북에 대한 이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폭등을 대부분 대북주들이 했어요. 정상회담 네, 전에. 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해요. 선반영.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강할 때는 먼저 반응하고도 더 가요. 근데 지금은 장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먼저 반응하고 결과 나오면 폭락해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대북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지금 반응은 안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술에 배부르겠냐.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얘기해도 대화의 물꼬는 안 터질 거라 봐요. 근데 네. 계속 두들길 거라 보여요. 그러면 이슈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대북 관련주들은 오히려 한 번 더, 예, 저점 타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좋은 쪽이 로봇하고 예, 대북 이슈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신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G2G 바이오라든지 삼양의 컴텍이라든지 몇 종목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래피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량이 폭증해요. 그러니까 단기에 또 시세도 다 터졌고 그럼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탁금이 정체이기 때문에 신규 매매 종목들에 돈 들어온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만 가는 장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장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지만은 개별 종목에서 소수 종목을 잘 잡아내면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장급들 네. 아니면 주도주들 예, 그런 것들 위주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매도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기관들 공매도 수익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탁해 대차장고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면 공매도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개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아서 갑자기 폭탄 맞고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종목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을 까다롭게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맞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이렇게 신고가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치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가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상당히 주춤했어요, 여기서. 예, 요 자리에서. 그럼 여기 이제 돌파 나오고 나서 이제 주춤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120포인트 빠졌죠. 저번 주에 6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폭락이 나오면은 기회긴 기회예요. 근데 이제 랠리를 못 해요. 이제 신고가 랠리를 예, 못 하죠. 신고가 랠리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에 갇힌 거예요, 박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냐면 간단해요. 박스에서는 무조건 공포를 사시면 돼요. 예, 공포를 사라는 게 뭐예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아우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 종목들이 쭉 밀리는데 30포인트 빠졌어. 40포인트 빠졌어. 그러면 내 생각엔 30포인트 빠지면 많이 빠졌는데 한데 보니까 60포인트가 빠져. 오해 보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선 120포인트 빠졌어요. 여기선 6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보면 그때 공포감이 들 때 그 공포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야 고수익이 나요. 그것도 그냥 수익이 아니라 고수익이 나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빨간불을 보고, 그러니까 랠리가 진행이 될 때인데 빨간불을 보고 들어가도 수익이 나요, 사실은. 이 장은. 그러니까 6월달 장은 강세장이었어요. 그죠? 6월은 강세장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7월 중반부터는 약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세장으로 전환된 거예요.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정이 짧아요. 그리고 조정이 하루로 거의 끝나요. 길어봐야 이틀. 그리고 신고가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가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7월 31일 이후 신고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이 나와도 3일 이상 나오면 빠져버려요. 대신 이제 빠질 때 공포를 사시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아직은 박스가 깨진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20선이 저항이 돼버리니까 어제 올랐다가 20선 딱 뚫으니까 다시 빠져버리죠. 그죠?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레벨 다운이 된 거예요. 이미. 60선은 깨지지 않았는데 요게 깨지면 이제 3천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이제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걸 대비를 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잡으시라고요. 대신 당분간은 공포를 사셔야 그래야지 고수익이 납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박스권에서는 상승이 이틀만 나와도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2, 3일만 나와도 요즘은 거의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지면 어쨌든 저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3,100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3,100을 장중에 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면 공포를 사시면 돼요. 그냥. 공포를 사시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등급 대장주 매매 사실 일주일 동안 좀 거래를 좀 많이 안 했어요. 제가 거래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매매 타이밍을 잡은 것들 몇 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박이 텔콘 RF 제약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7월 달에 제가 여기서 폭락할 때 진입을 시켰어요. 여기서 매수 타진을 했어요. 왜 매수 타진을 했냐? 상한가 3방이 났거든요. 이때.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 상한가, 연속 상한가 3방은 제가 항상 1등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등급이다. 1등급이라는 거는 가장 센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센 패턴은 여러분들 상한가예요. 그죠? 상한가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은 뭐 상한 제한폭이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보다 더 센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상한가를 3방이나 연속으로 친 거는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등급이기 때문에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으면 고수익이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여기서 매수해라.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다음날 이제 14% 또 급등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50%가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상한가 먹고 나왔어요, 사실은. 한 35% 정도 수익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이건 마케디노에서는 제가 몇 번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차트 강의 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또 이제 프로그램은 금요일 저녁 11시 신대가의 투자 비법에 나가잖아요. 금요일 날. 신대가의 투자 비법에도 거기서도 또 얘기했어요. JMS 타진해도 된다. 얘기를 또 했어요. 이번 주에 사면서 상한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거래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은 제가 뭐 차트 강의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 안 해요. 거래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 우리는 1등급 대장주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강의 뭐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응?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뭐 강의하고 분석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거래 기술이 1등급 대장주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한가 터지면은 차익하십시오. 그래서 수익 나오면 이제 박수 쳐드리고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 레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기술을 보여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 8시 40분에 실시간 라이브를 열어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어에 이데일리 TV 치시면 됩니다. 포털에. 아니면 이데일리 온 유튜브. 유튜브 따로 있습니다. 또 유튜브 시청하시면 돼요. 유튜브나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대박 터졌잖아요. 재매수까지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거래 기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사실 카카오페이만 해도 5번을 재매수 해가지고 5번 차익 시켰어요. 누차 얘기했지만은 또 얘기하지만은 뭐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전전주에도 되고 전전주에도 되고 계속 얘기했어요. 뭐 이제 이번 주에는 빠졌죠. 이거 매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차익하고 합산 차익만 60%가 넘어요. 여기서 또 매수했어요. 여기서 11%도 급등할 때 차익하고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이거 또 급등할 것 같다. 근데 급등했는데 다시 빠졌어요. 근데 이달에는 박스권이에요. 카카오페이가. 아직 이만큼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또 매수해도 돼요. 6만 원 이하에선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6만 원 이하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6만 원 이하는 매수해요. 근데 이제 급등할 때는 팔아줘야 돼요.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차익하고 5번 차익했어요. 이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말로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뭐 글로 말로 이거 보고 뭐 거래 못 해요. 이게 1등급 대장주니까 이렇게 폭락할 때 들어가지고 급등할 때 차익 시켜버리고 그거 폭락할 때 들어가지고 급등할 때 차익 시켜버리고 그런 거를 거래 기술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거래의 기술입니다. 이게 거래의 기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해보세요. 실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폭락할 때 10% 폭락할 때 매수 못 해요. 못 합니다. 제가 4월 달에 그때 이제 그 대선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붙을 때 지금은 이제 대선 테마 다 끝물이지만은 다 끝났지만은 그때 상지건설 하루에 25%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25%.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면서 상한가 터졌어요. 그때. 마이너스 20% 급 나갈 때도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 어떻게 들어가요? 20%가 넘게 하루에 폭락하는데 20% 넘게 폭락할 때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아주는 거니까 거래를 시키는 거예요. 거래를. 그래서 급등 나와서 뭐 상한가 나오면 이제 파십시오. 그것도 이제 매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돈 벌어야 됩니다. 강의 분석 필요 없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어느 천년에 지금 강의 분석해가지고 언제 저거 하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거래 나도 이런 거 잡아가지고 상한가 먹고 10% 20% 차익하고 또 폭락할 때 잡아가지고 또 10% 차익하고 나도 그렇게 거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데일리 TV 검색 치시면은 거기서 시청하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여기서 폭락할 때 잡으십시오. 급등할 때 파십시오.
매수도 사실은 어렵지만 매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죠? 지구 면적의 사실 매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해요. 실전에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가 잘 돼야 돼요. 왜? 매수가 잘 됐잖아. 만약에 10% 폭락할 때 내가 매수를 했는데 10%가 올라갔어. 그럼 사자마자 수익이잖아. 그럼 매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매수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2배, 3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매도도 어렵지만 사실은 매수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급락할 때 잡고, 왜 폭락할 때 매매를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또 종목을 또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것도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상한가 났어요, 이것도. 여기 상한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 25% 급등할 때 차익이 났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 딱 잡자마자 다음날 25% 급등했어요. 차익.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25% 딱 나오잖아요,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리고 이제 박수 치고, 축하드립니다. 예. 자, 할 게 더 있는데, 또 히든 종목 까먹고 넘어갈까봐, 이제 빠르게 또 이제 히든 종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사실은 좀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업황도 좋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의 또 수혜주율에서 조선주를 하나 또 선정을 해봤는데, 시세는 사실 이제 신규 종목이라서 시세는 나긴 했어요. 예. 대한조선이라고.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주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선박 쪽에 탱커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도 높고 또 실적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공모가가 5만 원에서 이번에 더블을 넘게 났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바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6% 급락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상한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11만 원 이상에서 고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저번 주에 또 18%가 급등했어요. 예, 18% 급등했죠. 3일 지금 누르고 있죠. 그러면 뭐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조정해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물량이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긴 한데 기관도 공모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대체로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물론 이제 공모가에 더블은 났지만 그래도 아직 파동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돼서.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시초가. 근데 만약에 9만 원 이하 조정해서는 저는 저가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점은 지금 여기 8만 원대인데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9만 원 이하 조정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예, 11만 원 받고요. 그 다음 손절 라인은 이번에 이제 최저점이 77,500원이에요. 그래서 최저점 라인 이제 77,000원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한조선 가격까지도 저희 마켓디너 방송 다시 보시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오늘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